러셀 윌리엄스는 1963년생으로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5살이 됐을 때 가족들이 다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주로 이민을 갔죠. 러셀은 어린 시절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피아노, 트럼펫 등의 레슨을 받았고 사립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영화 탑건을 보고 군대에 입대해 파일럿이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는 1987년에 군대에 입대했고 그의 군 생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91년도에는 대위로 승진했고 5살 많은 메리를 만나 결혼도 했죠. 계속해서 진급해서 2009년에는 대령으로까지 진급했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해서 고위 인사들을 VIP 항공기로 모시는 엘리트 파일럿이 되었죠. 심장병 재단 부의사로 일하던 아내 메리와의 사이에서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군 생활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주말 부부로 가끔 만났는데요. 아내와 함께 사는 집은 오타와에서 살고 트위드의 별장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 생활이 바쁘고 트위드에서 출퇴근하기가 더 가깝다는 이유였지만 사실 그는 아내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어두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주말에는 오타와에서 아내와 함께 보내고 주중에는 트위드에서 혼자 지내면서 그 동네의 이웃집에 몰래 침입했는데요. 여성들의 속옷을 훔쳐 입고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범행들을 메모에 기록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그는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조깅을 했는데 그때 이웃집들을 관찰하며 침입할 만한 집을 찾아내곤 했죠. 그리고 2007년 9월 그의 나이 44살일 때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트위드의 별장에서 지낼 때 이웃집에 살던 머독 부부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머독 가족들을 비롯한 그 동네 이웃집들이 평소에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머독 가족들이 집을 비웠을 때 그 집에 몰래 들어가서 12살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러셀은 그 방에서 3시간 동안 속옷을 여러 벌 입어보고 자신의 사진을 찍었고 속옷을 훔치기까지 했죠. 한 번 침입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머독 가족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 부부와 카드게임도 하고 특히 머독 부부의 딸과 아들을 데리고 호수로 놀러 가기까지 했죠. 머독 부부는 러셀이 자신의 집을 침입하는 범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교류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러셀은 단순히 빈집에서 몰래 속옷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점점 범행이 대담해져 갔죠. 2009년 9월 새벽 그는 미혼모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항상 집이 비어있을 때 몰래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집 안에 사람이 있을 때 침입했죠. 그 여성은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러셀은 그녀의 머리를 손전등으로 때려서 제압한 후 손을 묶고 눈과 입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는 성폭행은 하지 않았고 그녀의 나체 사진을 찍었죠. 또한 러셀은 복면을 쓴 자신의 얼굴에 속옷을 뒤집어 쓴 채로 자신의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바로 옆방에 아기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했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약 50곳의 집에 침입했는데 단 한 번도 꼬리가 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의 범행은 점차 대담해져 갔고 빈도도 더욱 잦아졌죠. 그리고 2달 후인 2009년 11월 그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마리는 사건 당시 38살로 러셀이 지휘했던 군부대에 소속되어 근무했던 상병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러셀은 마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마리는 트위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브라이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러셀은 이웃집들을 몰래 침입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부하의 집에 몰래 침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마리가 인도로 비행을 갔을 때 집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마리의 집으로 가서 늘 하던 것처럼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는 등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마리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는 복면을 쓰고 마리의 집 지하실에 몰래 숨어서 그녀가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리가 고양이를 찾으러 지하실로 내려왔을 때 숨어있던 것을 들키자 손전등으로 폭행한 후 기둥에 묶었죠. 그리고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마리는 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마리의 입과 코에 덕트 테이프를 붙였고 마리가 숨을 못 쉬어서 의식을 잃자 위층 침실로 데려가서 또다시 강간했죠. 그 다음 길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 사이 의식을 되찾은 마리가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셀이 도망치려던 마리를 붙잡았고 다시 폭행한 후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그는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테이프 등은 챙겨갔지만 피해 신발 자국을 남긴 것은 몰랐죠. 그리고 그는 3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가서 출근했고 마리의 시신은 다음날 남자친구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를 살해한 범인을 찾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2010년 1월 27살의 제시카는 고속도로 외곽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러셀은 평소처럼 조깅을 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제시카가 고속도로 외곽에서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아챘죠. 그리고 며칠 후 제시카가 자고 있을 때 그녀의 집 뒤에 있는 들판에 차를 주차하고 몰래 집을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결박하고 강간한 후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차에 태워서 트위드 별장으로 데려간 다음 또다시 강간했습니다. 제시카는 제발 살려달라며 무려 15시간 동안 러셀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는 끝내 그녀의 목을 졸라 죽였고 제시카의 시신을 외진 숲에 유기했죠. 러셀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날 아침 출근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시카가 출근하지 않자 직장 동료들은 가족들에게 알렸고 가족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시카의 지갑과 신분증, 안경 등은 그녀의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어디에서도 제시카를 찾을 수 없었죠. 수사관은 일단 실종 사건으로 조사하면서 몇 가지 증거들을 찾았는데요. 일단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을 발견했습니다. 제시카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과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을 발견했죠. 또한 집 근처에는 범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타이어 자국도 발견했습니다. 제시카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당일 수상한 차 한 대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따라서 운전하고 있는데 웬 들판 한가운데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 근처의 도로를 막고 목격자의 진술과 타이어 자국이 일치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지 5일째가 되는 2월 4일 수사관은 그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을 검문하는 도중 타이어 자국이 일치하는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 차 안에는 러셀 윌리엄스가 타고 있었죠. 수사관은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조사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러셀은 집에 아이가 아파서 얼른 가봐야 한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그 차량을 소유한 러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그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거짓말을 한 그가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러셀은 경찰청 본부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조사에 응했는데요. 이때 러셀은 실수를 했죠. 제시카를 살해했을 때 신었던 운동화를 그대로 신고 간 것입니다. 수사관이 발자국이 당신의 것과 일치한다고 말을 하자 부인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죠. 그때 수사관은 러셀이 범인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시카의 집 근처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이 러셀의 자동차와 일치하는 점, 그리고 트위드 지역에서 일어난 몇 가지 성범죄 사건들이 러셀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그는 결국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묻자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의 시신을 버려둔 장소를 자백했죠. 또한 수사관은 러셀이 지내던 트위드 별장에서 그가 그동안 찍은 수많은 사진과 메모,
속옷 등의 범죄의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증거들을 차고나 피아노 뒤에 몰래 숨겨두었는데요. 범죄를 저지르며 수집한 물건들을 2번이나 불태웠지만 그가 범행 후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로 적는 습관이 있어서 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되었죠. 그리고 그가 그동안 훔친 속옷 약 90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적은 메모를 통해서 그동안 그가 약 50곳이 넘는 집에 여러 번 침입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러셀은 몰래 집에 침입해서 여성들의 속옷을 몰래 훔쳐가거나 피해자의 컴퓨터에 고맙다라고 메모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때로는 그냥 속옷만 몰래 입은 다음 사진을 찍고 나간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은 경찰의 발표 전까지 자신의 집에 몰래 침입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는 약 2년 동안 경찰의 추적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2건의 살인, 2건의 성폭행, 80건이 넘는 침입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21일 25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그는 현재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있는 최고보안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으며 72살이 되는 2035년에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범행 사실들이 알려지고 캐나다 군대는 그의 군인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가 군대에서 받았던 훈장도 모두 회수되었죠. 하지만 캐나다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회수한다는 법이 없고 군인 연금은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박탈되기 때문에 그는 현재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아내 메리는 이혼 소송을 했고 2014년에 혼인 무효가 되었습니다.